안녕하세요. 이태영입니다. 웰앤와이즈 패밀리 오피스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한 40년 전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의 상근 고문으로 있습니다. 한인 1세 이민자들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실 가장 시급한 재정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한인 1세, 이민 1세가 겪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민자들도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다 겪어서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요즘은 더 심각하게 된 게 한인 사회에서는 더 심각하게 된 게 한인 사회에서는 문화 정서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개인주의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2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정도가 훨씬 높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게다가 요즘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기는 더 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충당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결국 우리가 가족, 집안 구성원들이 함께 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소통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민 1세이지만은 다음 세대와의 소통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게 잘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경영인들, CFP 같은 사람을 하야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누는데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일종의 중재인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때 종합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간 재정 계획에 대한 건강한 대화와 해결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집안 구성원과의 관계를 1대1로 하시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은 아들하고 얘기를 하고 다음 달에는 딸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구성원들을 함께 해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 내지는 재무관리 분야에서는 서로 간의 집안의 그 자산 관리 문제라든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의논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transparent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겠고 거기에 전문 경영인 참여를 하면은 또 소통 과정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인 이민 사회가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 1.5세, 2세들이 부모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재정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가족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과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꼭 한두 가지 원칙이 이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기는 힘들겠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면이 좀 많아서 특히 돈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남한테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미국에서는 좀 더 한국보다는 짙어요.
물론 집안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한국의 문화 정서를 많이 도입을 해서 그걸 일종의 아이들한테 그 차세대한테 강요하는 듯한 그런 집안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미국에서는 뭐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맡겨놓자 하고 해서 그렇게 좀 방관하는 그런 집안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일반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여하튼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남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 심지어는 차세대하고도 얘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점이 있어요. 또 아주 어린 아이들하고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국의 문화 정서도 좀 그런 게 많은 짙은데,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돈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한테 배금 사상,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숭배하는 배금 사상이 젖어서 오히려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라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이에 따라서 적당한 교육적인 경제라든가 재무 관리라든가 하는 걸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제 문제라든가 주위에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건전한 이성적인 판단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준비를 부모들로서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 서로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다 모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그런 신뢰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란 무엇인가요? 패밀리 오피스가 목적하는 거는 집안이 있으면은 그 집안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 세대가 가는 동안에 문제점들이 뭐 집안마다 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자산 관리가 중요하니까 자산 관리에 자연히 신경을 쓰게 되고, 또 패밀리 오피스나 아니면 그 집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면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에 걸맞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제대로 따져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안 일을 갖다가 여러 세대, 그것도 한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여러 세대가 거친다고 그렇게 되면은 벌써 어떤 문제가 들어가느냐면은 거기에 상속, 뭐 정려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니까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세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절세를 해가지고 집안 자산이 집안 안에서 이렇게 보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상속세도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특히 미국에서는 아주 그 패밀리 오피스 운영하는 게 효율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한국하고는 달라가지고, 미국에는 신탁, 그러니까 트러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집안 자산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정식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과 또 한인 사회에서 아쉬운 점이나 이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그 패밀리 오피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의 일이죠.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는데, 저희들과 좀 더 이렇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면서 느끼시기에 과연 이런 패밀리 오피스 어프로치를 하면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겠다. 특히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집안을 관리하는, 아니면은 집안의 유산, 그러니까 꼭
재정적인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유산이라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패밀리 오피스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신 거고, 그 점이 아직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산 관리도 몇십 년을 했었고 성과가 그 고객들한테 아주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객이 됐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또 재무 관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저희들이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 이제 그런 자녀들의 대학 진학 관계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서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든가 뭐 이렇게 잘 좀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게 부모님들이 느끼실 때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 집안부터도 패밀리 오피스 어프로치를 해서 재무 관리는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나중에 노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야까지도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로서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경험하신 것 중에 한인 이민자 가정들이 재정적으로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꼭 실천해야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안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 자산 관리까지 포함해서 문제들을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집안하고 그러지 못한 집안하고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가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1차적인 관심은 자산 관리예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써서 뭐 누가 누구보다도 더 자산 관리를 잘한다 이런 거는 막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산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세금 같은 거 좀 제대로 잘 관리를 해서 내야지,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은 거기서 많은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지방 관리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글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랄까 지식이랄까 이런 거를 빨리 습득하시는 게 좋고, 또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 하시기는 힘드니까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보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낳을 걸로 생각이 들고, 여하튼 계획된 그런 플랜이 있으면 좋겠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집안에서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거는 다 한 가지 마음인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도록 만들고, 어떻게 학자금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겠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저걸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간단한 얘기지만 복리, 뭐 이자율의 그 복리 있지 않습니까? 복리 효과를 갖다가 잘 먼저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세금 낸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하자면 정부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 내는 거를 그렇다고 제가 탈세를 하라는 건 아니고, 세금 내는 거를 아주 효율성 있게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Every day is a best day. 그러니까 언제든지 투자하시는 그 시점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단 30년 정도 기간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오늘 투자한 액수가 30년 뒤에는 19배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불 투자하면 190만 불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기대를 하시고 저희들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